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은 엔캠 종목 관련돼서 이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지금 뭐 투자 관련돼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시황보다는 이제 종목 관련된 안내를 우선적으로 좀 비중을 높여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안내해 드리는 기업들을 다 중장기적으로, 또 테마에 대해서는 당장 수급적인 부분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좀 더 이제 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병행돼서 여러분의 지금 시장이 너무 변화가 좀 빠르잖아요.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면서 투자함에 있어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좀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특별하게, 아니면 좀 참고될 수 있게 도움되는 영상 꾸준하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엔캠입니다. 지금 엔캠은 2차전지 관련돼서 지금 전해액에 대한 대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주말에 사실 뭐 금요일에 코프로 BM이 삼성 SDI 관련으로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 관련돼서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주말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바로 요거죠. IRA 세부 규정 수혜. 자, 요겁니다. 2000지 불기둥.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게 바로 이 전해액이랑 분리막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당장 내년부터, 내년 해봤자 지금 한 달 남짓 남았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건데, 왜냐면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을 공개하자. 바로 요 기업들이 혜택인데,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상 분리막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고 전해액이 중국이 대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 당국은 아무래도 요러한 부분을 좀 이제 공급망 개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빠르게 탈중국에 대한 거를 실행하고자 이렇게 좀 앞당긴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분리막과 전해액 등을 공급한,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한할 것이다. 그래서 분리막과 전액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제를 다음 달, 바로 다가오는 2024년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2년간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규제 시점이 확 앞당겨졌다는 건데, 전액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일단 현재 테슬라 등이 중국산 전액을 일부 쓰는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전액 국내에서 대표 기업은 바로 엔캠입니다. 독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우위에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전액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차전지 원가의 약 한 13% 내외, 여기가 비중이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에요. 뭐 압도적으로 높은 건 당연히 양극재죠, 그렇죠? 그리고 대표 소재로 양극재, 또 뭐 있습니까?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4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해액에 대한 역할은요, 수명, 충반전 속도, 그리고 또 안정성, 열 안정성.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좀 인화성 유기물질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높은데, 그래서 6개월 미만의 짧은 유통기간, 그렇기 때문에 셀업체와 가까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좀 LG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를 제외한 SK온은 LG엔솔, 그다음에 대부분의 배터리 제조사 탑6 중에 4개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전액은 압도적으로 글로벌 점유율 1, 2위 기업이 바로 중국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엔캠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즉슨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법안을 통해서 중국을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분리막과 전해액인데, 전해액에 대한 1, 2등 기업이 중국인데, 요거를 제외하면 바로 그 다음 3위 엔캠이죠. 실제로 지금 합작사 등 해가지고 자체 리튬을 통해서 중앙 첨단 소재를 통해서, 또 그리고 EDL은 엔캠과 중앙 첨단 소재 합작법인인 EDL을 통해서 새만금 국가산단의 리튬원 생산 공장을 착공하면서 자체적으로 수급을 받고, 이 캐파는 이제 꾸준하게 24년에서 이제 26년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보자고 하면은, 전액의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리튬원을 내재화하는 겁니다. 즉 뭡니까? 가장 중요한 수직 계열이 구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전고체 관련된 지분 투자까지는 플러스 알파 TDL,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어쨌든 이게 화학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지금 재무적인 부분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영업이익에서 매출이 증가를 하다가 수요 둔화 통해서 3분기 실적이 좀 많이 꺾였고, 근데 그거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으로 전액뿐 아니라 2차전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꺾여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이거는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인 분석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전해질 내재화율이 지금 55% 정도 좀 예상을 하다라고 하면은 결국 뭐냐? 네, 원가 개선, 마진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탑 어디입니까? 중국 1, 2를 제외한 3위.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입지는 1위까지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8월에 이거의 전고체 관련해서 TDL에 대해서 이제 제품 개발한 거를 지분을 약 한 54% 정도 이제 취득을 하면서 보통 어떻게 보면 뭐 자회사격으로 좀 최대주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 첨단 소재를 통해서 지금 리튬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수직 계열화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해액이랑 사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과 함께 2차전지 4대 핵심 원재료. 2차전지 이게 전해액은 4대 핵심, 4대 핵심 소재다. 그래서 원가 기준으로 이제 비율 자체가 이제 8% 정도, 한 10% 내외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근데 전지의 성능,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터리에 대해서는 성능, 주행거리, 안정성 중요하잖아요. 성능에서 뭡니까? 주행거리도 있고 안정성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필수가 바로 이 전액에 대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해질 관련돼서 추후에는 이제 액체 전해질과 전고체 전해질로 구분이 가능한데, 그래서 2차 전지 이전에 지금 전해액이 포함되고 있는 원재료들과 비율,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특징을 오늘 좀 더 면밀하게 좀 파헤쳐보자 준비를 해봤고요. 자, 전해질과 전해, 말만 들었을 때는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백하게 좀 엄연히 다른 물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액은 전해질 40%, 첨가제 30%, 그다음에 용매 30%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해질염 혹은 이제 리튬염이라고 부릅니다. 전해액은 전해질 40, 그다음에 첨가제 30, 그다음에 용매 30. 이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해질염 혹은 이제 리튬염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전해액 판매 업체의 수익성은 사실 용매에 비해 이제 전해질과 첨가제의 가격 변동성에 좀 이제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뭐 첨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첨가제 쪽은 좀 이 가격 변동이 좀 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실적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좀 안 좋았죠. 그래서 그에 반해 이제 엔캠은 경고했고 오히려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 독보적 1위에 대한 그 점유, 그 지위를 굳건히 좀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질은 사실 리튬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해의 첫 번째 소재 이제 전해질인데, 그래서 원소 기호로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전해질 베이스는 뭡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리튬입니다. 전해질 베이스는 리튬이에요. 그래서 뭐 소금물로 따지면 초금이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정 염에 따라 리튬 이온의 이동 속도가 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리튬 인산 불소, 그다음에 기호로는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LiPF6. 이게 리튬 인산 불소. 이러한 이제 유전율이 큰 유기용매에 녹여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온 이동이랑 용해도, 화학적 안정성이 이제 타염에 비해 굉장히 우수한 성질이기 때문에 새로 개발되거나 차세대로 언급되는 전해질은 이제 뭐 다른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좀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이론상 이거를 뛰어넘는 게 바로 이제 이게 뭐 개발해지고 있는 뭐 이게 어렵죠, 참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리튬 해가지고 대체제로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 배터리 내부에서 반응성이 매우 높은 물질인 이제 이런 물질로 인해서 제조 공정이 좀 복잡하고 난도가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산에 성공한 회사가 많지 않다는 것 특징인데, 이게 바로 첨보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첨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 전해질, 액체 전해질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지금 뭐 엔캠에 대한 전해액에 대한 캐파를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현 상황에서 그냥 그 탑 티어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그 엔캠에 대해서는
지금 이 IRA에 관련된 수혜를 본격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리튬 전액의 원소 재단이 리튬 베이스잖아요. 전액에 대한 이게 원소 재단이 리튬 베이스예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인데, 그래서 우려 부분이고, 요거에 대해서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좀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IRA 법안에 의해 가장 많은 이제 수혜 IRA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고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전액인데, 그 중에서 바로 그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엔캠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LG엔솔 갖고 있고요, SK온 이렇게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탑4 기업, 탑6에서 4개 기업을 전부 다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이제 동아기업 등 해가지고 좀 이쪽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는 이제 엔캠 전액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수직 계열화가 구축되어 있는 리튬을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엔캠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코어 라인들. 네, 이거는 이제 공급 계약 이슈로 인해서 급등한 이후에 물량 소화를 하면서 지금 5일선에 좀 맞닿은 상황인데, 크게 30만 원 돌파한 구간은요, 30만 원에서 지금 저점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다시금 35만 원 이렇게 돌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 기술적 수급으로. 그런데 엔캠 보세요. 엔캠은요, 추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볼벤 상단에도 걸쳐져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67,000원대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개선되고 이게 좀 나홀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개별단에서 지금 가장 추세가 좋고 강하거든요. 수급도 괜찮고. 그거에는 지금 이게 있어요. 이게 항상 에코프롬에 대한 엔캠에 대한 문제 중 하나가 오버행 관련인 거예요. 왜냐면은 얘들도 사실 이전에는 좀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발행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약간 오정강 회장이 지금 지분율이 좀 증가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전에는 좀 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약간 허튼 짓 안 하고 이제 이것만 좀 집중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약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신뢰,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 신뢰를 조금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거죠, 바로 신주 인수권부 이제 이거를 만기 전 취득했다는 거. 이게 또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저 얼마입니까? 사세 취득금액. 네, 무려 570억 원에 달하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이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거를 미리 취득을 한 거죠. 걷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방어. 여기서 이 주주들의 민심과 신뢰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심, 신뢰. 이 시국에, 그리고 엔캠도 상대적으로 중소형단에서는 공매도가 많았는데 공매도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1차 베이스로 65,000원이, 그러니까 일단 6만 원 안착이 중요했고, 여기 안착되니까 또 달라졌죠. 이 흐름. 물량 소화하면서 갖고 65,000원을 돌파하니까 또 달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만 원 단까지 소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전 고점이 지금 9만 원이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7만 5천 원 베이스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제 슛 나거나 수급을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또 당장 24년부터 적용이 되면서 유예되지 않고 바로 시행되는 게 분리마개나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분리마개는 SK IDT 테크놀로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해액은 엔캠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미국 내 증설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 점유 중국 제외한 3위,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면 1위가 되는 거죠. 탈중국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엔캠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급을 보면은 지금 점점 수급이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연기금도 최근에 좀 들어왔고, 충분히 조금 지금부터라도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12월 수급 쏠림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언제입니까? 네, 12월 4일 IRA 관련해서 수급이 크게 들어온 부분, 아직 이탈된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에코프로랑 포스코 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좀 있을 텐데 이렇게 좀 정말 실질적으로 당장 빠르게 수혜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좀 내일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 텐데 2차 전지 관련이란 지금 주도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흔들림이 있잖아요. 내년 CES를 보고 지금부터 그 흔들림을 이 변동을 잘 활용해서 약간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중기 수익단으로 가져가면은 또 연초 24년 산뜻하게 좀 출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엔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를 조금 해보면 핵심 뭡니까? 네, IRA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거, 직접 적용. 24년부터 당장 24년부터 전해액 대표 기업 뭡니까? 국내 1위, 글로벌 3위인데 중국 제외하면 1위.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내 증설, 내재화, 수직 계열. 그다음에 최근에 오보행 이슈 해소, 만기 전 취득을 하면서 이런 게 다 모아지고 지금 공매도 금지도 따라서 물론 뭐 LP 유동자 공급에 뭐 유동성 공급자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12월까지 흐름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물량 소화 잘 해내고 있고 여기서 7만 원대에서 7만 원대에서 지지 보면서 좀 더 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대 나오면 그때는 좀 한번 터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엔캠 제가 또 한번 핵심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